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이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축복감과 행복감을 느낄 정도로 나와 똑 닮은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인데요. 하지만 만약 매우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 다소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처음 겪어보는 혼란한 상황이기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크나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한국으로 오게 된 한 미국인 여학생 엄마의 사연인데요. 해당 여학생은 미국에서 급작스럽게 생긴 뱃속의 아기로 인해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후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다니던 한국 고등학교에서 출산을 했다는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겪은 하나의 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와 뱃속의 아기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수도 서울에 살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한국 학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으니 이제 한국에 온 지도 6년이 넘은 어엿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다소 평범하지 못한 여학생이었는데 저에게 생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사건으로 인해 지금의 한국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제가 태어난 나라인 미국의 소식이나 미국인들이 그리워질 때 저는 가끔 지금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와 많은 미국인들이 남긴 다양한 경험담들을 읽으며 제가 살아왔던 미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절대 미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해서 그립거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다른 평범한 여학생들은 전혀 겪어볼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이 커뮤니티에 저에 관한 얘기를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아주 조금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 살아가게 된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경험이 저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여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 환경은 그다지 평범하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매일 밤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저의 어머니에게 난동을 부리시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딱히 술을 드신 것도 아닌데 아직 학생인 저에게 빨리 지금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황당스러운 말을 매일 밤마다 하셨고 제가 그 말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버리면 곧장 제 방에 들어와 방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저에게 엄청난 화를 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버지의 이러한 난동은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시작되셨죠.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의 아버지는 이러한 가정에서의 난동을 멈추지 않으셨으니 최소 저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밤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 환경은 저를 점점 학교에서와 일상생활에서 삐뚤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저에게 이러한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저 또한 올바르게 자라날 수는 있었으나 그때 저는 도대체 아버지가 집에서 왜 그런 난동을 부리시고 저와 엄마를 못살게 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생각은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는 날에 술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의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일주일 중 약 하루 정도만 집에 들어갈 뿐 나머지 시간은 저와 친했던 친구네 집에서 친구네 부모님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거나 어떤 날은 그저 길거리 공원에서 잠이 드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때의 저는 여학생임에도 매우 위험한 미국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다소 보기 드문 어처구니 없는 아이였죠. 그때쯤부터 어머니도 저처럼 아버지를 피해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날이 많아지셨고 나중에는 휴대폰으로 안부조차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가족 자체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남은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던 저는 때때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나 돈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동안만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난동을 피해 지갑에서 돈을 가져오기도 하며 또는 가끔 만날 수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는 도움도 요청해보며 매일매일을 그저 생존하기 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욱 빨리 이성 친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미 어린 나이에 학생일 때부터 몇몇 남자친구들을 만나 그들에게 의지하고 또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에서 오는 결핍을 이성친구 관계에서 채우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와 같은 학생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저는 매일매일 갈 곳 잃은 나이 어린 학생이라는 죄책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저를 볼 때마다 학교를 다니지 말고 돈을 벌어오라며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는 제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도록 저를 많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한 순간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같은 동네의 한 남자친구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사귀게 되었고 아주 가끔은 따로 밖에서 사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빌려 아버지가 난동을 부리는 날이면 종종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아직 학생이던 저와 남자친구의 사이는 가족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에서의 받지 못한 사랑을 채워나가며 늦게서야 공부에 대한 시각도 눈에 띄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을 때쯤 저는 아주 갑작스럽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날과는 몸의 상태가 다른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그날은 몸 자체가 피로한 것은 물론 자꾸만 단 음식이나 과자들이 먹고 싶어지면서 다른 날과 확연히 다른 몸 상태에 저조차도 놀라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 신체적인 현상에 불과하겠구나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증상은 완화되는 것이 아닌 더욱 심해져만 갔고 약 일주일 정도가 다시 지났을 때에는 도저히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속 울렁거림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놓이게 된다면 생각하기가 싫을 정도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였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가족에게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제발 임신만이 아니길 바랄 정도로 저는 그러한 위험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와 남자친구의 어린 나이에 익숙하지 못한 실수로 상황이 시작되어 버린 것은 맞기에 그때의 저희 행동을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안정된 상황과 안정된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우리 가족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더욱 행복해지고 사랑받고 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에 그때의 저희 행동은 반성해야 마땅할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같이 가자며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때는 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아야만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엄마이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족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저는 저에게 처음 생긴 아기에게 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성별도 알 수 없는 아기이지만 유일한 제 가족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는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 너무나 컸고 이것은 저에게 모성애 아닌 모성애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그때 당시 남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그러한 선택을 내리자마자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도 무단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와 함께 살고 있던 마을에서 아이의 모습을 감춰버렸고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증발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저는 세상에 오직 저와 제 뱃속에 아기만이 남겨진 것 같은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저는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했고 결국 정말 가기 싫었던 아버지가 있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에는 매우 뜻밖의 제가 모르던 가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죠. 고등학생이 될 나이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는 그날 아버지에게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며 훈계 아닌 훈계를 하러 오셨던 것이었고 마침 그날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다르게 매우 온화하셨고 어렸을 때 저를 보셨다면서 이렇게나 잘 자라주었다는 말과 함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에게도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에게는 절대 임신 사실을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새벽 저는 할아버지에게 저희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제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신과 함께 미국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현재 자신이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완전한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라면서 자신과 함께 아버지를 떠나 한국으로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도 한국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알고 지내는 몇몇 사람들이 있으니 더욱 아기를 낳거나 보호하기에 수월할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에 가자는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말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남아있지 않았죠. 여기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와 키울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제 얼굴을 본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사라져버린 어머니와도 만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에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그곳에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국의 한 학교에도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처음 가보는 한국이기에 미국과는 아주 다른 문화를 가진 학교였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뱃속에 아기가 있더라도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한국어도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빠른 입학이 가능했죠. 저를 받아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임산부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말과 함께 혹시나 비상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 저를 관리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께는 말을 해놓겠다며 저를 위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때쯤 저희 휴대폰으로 아버지가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남긴 문자가 오기는 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한국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도 정기적인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고 다소 불안한 정신 상태에 있던 저와는 달리 뱃속의 아기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약 6개월 뒤에 출산 예정일로 보인다는 세부적인 검사 결과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무리한 육체 노동은 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해주시더군요.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몇 개월 되지 않는 사이에 살고 있던 나라가 바뀔 만큼 상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저를 돌봐주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저를 받아준 한국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제가 임산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보여주지 않았고 심지어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임산부에게 좋은 책이나 한국의 전통 과일들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감정에 저는 조금씩 한국어 실력, 그리고 임산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육아교육에 대한 지식을 늘려갈 수 있었고 이제서야 느껴보는 따뜻한 가족과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에 매일 행복한 나날을 이어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 중반기를 지나 출산기에 접어들었을 시기에도 저는 계속 한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별 무리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질 때쯤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학교를 쉬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해주셨지만 저는 별다른 몸에 피로감이 없기에 출산 예정일에 끝까지 학교에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아랫배의 통증과 함께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몸의 전체적인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곧바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저는 직감적으로 예정일보다 아기가 빨리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겪어오던 평온한 통증들과는 확연히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곧바로 수업을 중지시키고는 학교에 있던 한국인 보건 선생님과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저와 같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임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산모인 저를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저희 배가 눌리지 않게 여러 명이서 저를 들어 올리고는 곧바로 구급차에 탈 수 있게 학교의 운동장으로 저를 들어서 이동시켜 주었고 제 휴대폰에 있던 연락처를 통해 할아버지께도 전화를 하며 저로서는 너무나 학교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같은 고등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수업도 거부하고 저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주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를 진찰해 주시던 산부인과에서는 예정일보다 빨리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면서 지금부터는 저 자신과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조금 더 힘을 내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2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예정일보다는 빠른 시간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안전히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학생 신분 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고 잠깐 기절한 뒤 눈을 떴는데 그때 제 병실 밖으로는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의 한국인 친구들 수십 명이 꽃과 함께 서 있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은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아있죠.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한국에서 저의 육아를 도와주셨지만 제일 큰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은 바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한국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제 딸아이의 삼촌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매일 조금씩 자신들의 공부를 하면서도 저의 집에 찾아와 제 육아를 도와주거나 각종 먹거리를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저는 수많은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안정된 육아권에 접어들 수 있었고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 한국에서 육아와 함께 대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괜찮았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도움은 물론 이제 저에게는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의지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어릴 때의 제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 것에는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겠지만 귀여운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별이 있는 다른 나라였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보다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이기에 싱글맘으로서의 육아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국은 그렇게나 저에게 감사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에서의 좋지 못한 가정환경, 그리고 뜻밖의 생긴 아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던 그녀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의 도움과 한국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행복을 찾게 된 감동적인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수의 사람은 그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난동을 부리던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자신의 딸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제일 행복하고도 안정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